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 뉴딜 펀드 얘기 좀 해볼게요. 뉴딜 펀드. 예, 뉴딜 펀드가 어제 3월 29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그 뉴딜 펀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갖고, 예, 정확히는 명칭은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다 이겁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인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규모가 2천억이래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로 어디에 투자하냐 이 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이 발행한 CB나 BW 등에다 투자한다. 이건 이제 메자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CB는 전환사채라고 부릅니다. 전환사채. 그래서 채권이야. 이 기업이 돈이 필요해. 채권을 발행했어. 그럼 내가 그걸 사. 그러면 나중에 나 그 만기 때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내가 그 정해놓은 기간에 난 이 기업의 주식으로 갖고 있을래. 그럼 주식으로 바꿔줘. 그럼 바꿔줘요. 그게 전환사채. BW는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그래갖고 똑같아. 기업이 돈이 없어 그지야. 그래갖고 돈을 빌리려고 채권을 발행했어. 그럼 난 그 채권을 사. 그럼 난 그 기업에다 돈 빌려준 거네. 그죠? 그럼 나는 이제 그 만기 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받아 먹을 수 있네. 근데 중간에 나 이거 주식으로 갖고 있을래. 그래갖고 내가 이제 청구를 해요. 야 니네 기업 내가 가질 주식 나한테 줘. 나 그냥 채권 포기하고 이거 주식으로 바꿀래. 그러면은 이 기업에서 아또 그래갖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럼 내가 그거를 정해진 가격 주당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가격에 내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채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CB 전환사채 BW를 BW 두 개를 메자닌이라고 그럽니다. 메자닌. 그래서 기사에 보면 메자닌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뉴딜 관련 기업이 발행하는 메자닌 즉 전환사채 CB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에다 이 펀드는 주로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로봇, 친환경, 소비재 등 디지털 뉴딜 30개 분야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 뉴딜 17개 분야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게 좀 걸리네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중견기업, 그리고 비상장인 중소기업, 대기업에다 안 하고 왜 중소기업에다 투자를 하지? 이거 불안한데. 이런 데다 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펀드의 만기는 4년. 근데 폐쇄형이라서 중간에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간에 환매를 안 해. 나 환매할래 그러면은 꺼져 이러고 환매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4년간은 꼼짝없이 그럼 돈을 넣으면, 이 펀드에 돈 집어넣으면 그 묶인다는 소리네. 그럼 목돈이나 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들, 여윳돈이 별로 없으신 분은 이 펀드 가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빼질 못해. 중간에 달라고 그래도 안 줘. 그리고 이 가장 큰 특징은 이거죠. 손실이 발생을 해도 그 손실이 마이너스 21.5%까지는 보전을 해준다. 어떤 원리로 보전을 해주냐? 총 2천억 규모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모집 규모가 2천억. 이 2천억 규모 중에서 정부하고 이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운용사가 투자자로 참여를 해요.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를 해갖고 정책자금 400억과 이게 이제 20%, 2천억에 10%면 200억, 400억이면 20% 맞죠? 그리고 운영사가 갖고 있는 자기네 돈 꼴랑 35억, 이거는 이제 2천억이 1.5%, 요거를 후순위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개인 그 펀드 가입자들이 이 펀드를 운영했는데 나중에 이런 젠장 21.5%까지 손해가 났네, 마이너스가 났네. 그래도 원금은 그대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킬 수 있다. 좋은 거네요. 다만 20%를 넘게 초과하는 수익이, 이 펀드를 운영을 잘해갖고 20% 이상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초과 수익분은 일반 투자자, 펀드 가입자들이죠. 그리고 정부 운용사, 요 둘을 후순위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40%, 그리고 정부와 운용사 등 후순위 투자자가 60% 비율로 뿜빠이 나눠 갖는다. 판매처는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15개 판매사에서 판매한다. 아셨죠? 이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개요는 이렇고요. 지금 이거는 어제 29일날 오후 5시 52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거네요. 21% 손실에도 빵꾸에도 원금 보장, 뉴딜 펀드 떴다. 곳곳 첫날 완판. 완판이 많이 됐대요. 제가 보기엔 손실 마이너스 21.5%까지는 손실이 나도 이거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 영향이 큰데 잠깐 좀 볼게요. 보면은
뭐 앞에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 규모는 총 2천억 정도. 이건 제가 다 설명을 이미 다 했던 거고, 쭉 내려가면 이게 이제 그 모펀드 자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딜 펀드의 구조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이 펀드에 뉴딜 펀드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모펀드예요. 그러니까 엄마 펀드, 사모 제가적 공모 펀드. 말이 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5개가 있는데 총 1,400억이고 정책 자금을 또 이거 정부에서 집어넣는 돈이죠. 여기도 모펀드가 있는데 600억에서 총 2천억 규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그냥 이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냥 우리가 이 펀드 가입, 뉴딜 펀드 가입하는 거는 사모 재간접 공모 펀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요 자펀드 아들 자자예요. 요 엄마 모펀드 엄마. 그래서 요 펀드 밑에 펀드가 또 있어. 그래서 요 우리가 여기 가입을 하면 요 자펀드 요게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모펀드 공모펀드 여기에 가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돈을 집어넣으면은 요 엄마 펀드가 아들 펀드에다가 이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펀드에 가입을 또 하는 거예요. 재가입을 해갖고. 그러면은 실제 투자하는 주체는 이 자펀드 아들 펀드가 뉴딜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다. 그죠? 아셨죠?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것까지 뭐 꼭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라 밑에 자펀드라는 거를 하나 더 거친다, 중간에 얘가 끼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요거 잠깐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공모형 뉴딜 펀드는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뉴딜 펀드는 상장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과 메자닌 등에도 투자한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특징이다. 메자닌은 아까 다 얘기했죠. 전환사채나 우선주 등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금융상품이 이른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5개의 공모펀드 운용사가 사모투자 재간접형으로 10개의 사모펀드에 나눠서 투자한다. 여기 있죠. 자펀드, 헤지펀드 10개 있잖아요. 10개 여기 10개. 10개로 쪼개갖고 10개의 사모펀드에 나눠서 투자를 하고,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투자 비율은 주식 쪽에 24.4%로 투자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상장 주식 13%, 비상장 주식 11%, 그리고 메자닌 75.6%에 투자한다. 이렇게 나눠서 투자한다. 근데 메자닌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예? 그래서 펀드 만기 아까 4년간의 폐쇄형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2025년까지는 돈 못 빼요. 환매 안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중간 결산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세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포함되는 채권이자 주식 배당 등이 만기에 한꺼번에 과표로 잡혀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메자닌 채권의 비율이 높은 만큼 채권이자 수익 비율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금액을 투자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수준의 금액, 과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금액을 투자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좀 유념하고 투자를 하셔라. 예? 중도 환매가 안 된다. 그리고요, 그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뭐 저한테 만약에 이거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가입하겠냐 물어본다면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아까 뭐 완판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뭐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아까 그 마이너스 21.5%까지는 그 손실이 발생을 해도 보전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해준다는 거고. 근데 이 펀드에 우리가 왜 가입을 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손실이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 안 나려고 펀드 가입하나요? 수익 나려고, 수익 보려고 펀드 가입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디지털 뉴딜 30개 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 뉴딜 17개 분야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중견기업,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중견기업, 그리고 비상장 중소기업, 여기 투자한다. 그리고 주로 메자닌이요. 전환사채, 신주입수권부사채, BW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별로입니다. 별로고, 이건 이제 관제펀드, 일종의 관제펀드인데, 과거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도 관제펀드 있었어요. 많이 있어갖고 팔고 그랬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요. 이명박 정권 때 뭐가 있어요? 수많은 녹색 성장 펀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펀드에 녹색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불티나게 팔려나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작용이 덩달아 증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녹색 성장 관련 테마주들이 또 엉뚱하게 만들어지면서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일들이 빈번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또 뭐예요? 통일펀드가 나왔어요. 통일펀드. 근데 나왔다가 남북관계가 그 경색이 되니까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어디야 개성공단 일시적으로 다 폐쇄시켜버리고 이랬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니까 수익률도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청년 희망 펀드 이런 것도 또 나왔는데 이거는 2018년 판매가 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관저펀드가에 대해서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데, 관저펀드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이거예요. 펀드 운영의 연속성이다. 연속성이다. 나중에 가면서 갈수록 흐지부지 돼버린다. 그래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권이 바뀌어버리면은요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돼갖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이어나가기가 태생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 때 뉴딜 펀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년에 만약에 대선 때 그 저기 뭐야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어.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정권을 잡아버렸네. 그래버리면 이거 뉴딜 펀드 또 흐지부지 될 거 뻔짜예요. 뻔해. 안 봐도 비디오야.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도 신통치 않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펀드 운영의 연속성이다. 이거는 태생적인 한계다. 그죠? 그리고 수익률도 그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과거 펀드들 보면 수익률도 별로 민간 그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도 그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명심하자. 손실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펀드를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 이유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제펀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말은 거창하지만 예, 저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끝!